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앱의 추적 금지 요청이라는 안내 팝업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서드파티 쿠키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정책을 올해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마케터 분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알짜배기만 모아보는 금주의 마케팅 뉴스. 안녕하세요. 마케팅 뉴스의 김한영, 강민선입니다. 저희는 각종 뉴스레터와 언론기사 그리고 광고 매체 업데이트 소식들을 모아서 한 주의 마케팅 정보를 정리해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이슈에 대한 출처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습니다. 10분으로 전하는 마케팅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지난번에 민선씨가 소개해주신 Xteen is back이라는 2022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 기억하시죠? 당연하죠. 1965년에서 1979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X세대라고 하는데 인구 규모와 소비력이 크고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대라는 말이죠.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트렌드 키워드 참 정확하지 않나요? 5060 세대의 온라인 쇼핑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기존에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쇼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중장년층 회원 비중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보기 채널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X세대에 가까우신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저한테 집으로 시키라고 하셔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장바구니까지는 담으시는데 결제 후에 제 카드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다들 비슷하네요. 제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식품에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온라인 결제 규모가 전년도 대비 49%나 상승해서 30대 이하의 24% 증가 수치보다 월등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나요? 오늘 조사가 되게 디테일한데요? 네.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마케팅 활용 팁을 드리자면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와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진행하시기에 앞서 매체에 대한 파악이나 준비도 꼼꼼하게 하셔야겠죠? 맞아요. 요즘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고 그 중에서 식품의 판매량도 어마어마한 만큼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준비한 다음 소식이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라이브 커머스의 수입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준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흔히 건기식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어떤 규제가 있었죠? 국내 건기식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 건기식의 경우에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라이브 쇼핑의 경우 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 장치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확한 기준이 생긴 건가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제재 기준이 나온 상황은 아니고 식약처에서 관련 정책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기준을 잡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건기식은 식품이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 장치로도 기준이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수입 건기식에 대한 쇼핑 라이브를 준비하고 계시는 마케터분들이나 담당자분들은 관련 규제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영 씨도 영양제 잘 챙겨 드시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영양제를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양제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거 드세요? 저는 비타민이랑 네. 마카, 마카요? 건강에 좋은 영양제예요. 마카가 뭐죠? 네이버에서 마카를 검색해보세요. 추천합니다. 빨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마케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유입 데이터를 보면 자주 보이는 단어입니다. 바로 오가닉인데요. 민선 씨도 많이 보셨죠? 그럼요. 마케터는 필수로 접하는 용어죠.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유입 채널에서도 꼭 성장시켜야 하는 부분이죠. 오가닉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보면 유기농, 천연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마케팅에서는 자연적인 유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광고를 통한 유입이 아닌 순수 검색 엔진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유입된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오가닉이라고 표현된 데이터가 자연적으로 유입된 숫자이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 슬러시 오가닉처럼 표시된 것은 네이버에서 자연 검색으로 유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케터의 디테일이 여기서 나오네요. 광고를 이용해 브랜드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이유는 광고에 의한 매출 성장도 있지만 오가닉 유저를 늘리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광고에 의해서가 아닌 자연 유입을 통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
그리고 재구매 고객은 오가닉 유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 유입을 늘리는 건 언제나 중요한 마케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데이터를 잘 보고 광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기획, 분석, 실행 모두 하고 있으니까 전문적인 마케터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다음에 준비된 소식은 뭔가요? 오가닉 유저에 대한 소식에 이어 오늘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앱의 추적 금지 요청이라는 안내 팝업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한영 씨도 보신 적 있으시죠? 진짜 많이 봤죠. iOS 업데이트에서 앱 추적 정책을 변경하고 나서 지금도 새로운 어플 설치하면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iOS 업데이트,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에서 서드파티 쿠키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정책을 올해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마케터 분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한영 씨, 쿠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쿠키는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의 설정과 이용 내역에 대한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는 작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웹사이트 방문자의 행동 데이터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서 퍼스트 파티 쿠키란 웹사이트 소유자가 생성하여 사용하는 방문자의 행동 데이터이고, 서드 파티 쿠키는 제3자가 발행한 쿠키로 광고나 마케팅의 효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이를 분석한 데이터가 맞춤형 리타게팅 광고에 활용되는 건데요. 즉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활용하는 행동 데이터인 거죠. 그럼 이 서드 파티 쿠키를 활용한 마케팅이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 사용이 제한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퍼스트 파티 쿠키를 활용한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첫째로 상세 페이지만 조회하고 이탈하려는 고객에게 빠른 구매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의 베스트 상품을 소개하거나 조회한 상품의 구매 혜택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한 후 이탈하려는 고객들은 조금 더 니즈가 있는 고객으로 판단하여 해당 상품을 리마인드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 등이 있겠습니다. 웹사이트 내에서 이탈하기 전에 전환을 끌어올리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스트 파티 쿠키 데이터는 명확한 대상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로 유입된 사용전보다 구매 결정 단계가 짧아 전환 상승의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서드 파티 쿠키 활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영 씨,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내용 자주 보이시나요? 저는 고양이 영상이나 MBTI 게시물이 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요? 정말요? 주로 고양이나 MBTI 관련한 피드에 좋아요나 팔로우를 하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하셨죠? 제 계정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인스타그램이 개인의 관심사, 팔로잉, 그리고 빈도나 체류 시간 등에 따라서 맞춤 피드를 노출시켜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콘텐츠를 생산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중대한 변화인데요. 갑자기 왜 그렇게 바뀐 거죠? 최근에 수익 창출을 위해 유해물의 유통을 방치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조한다, 사용자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양극화와 적대감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는다 등의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고육지책을 내놨다는 분석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콘텐츠 노출을 포기하고 최신순으로 콘텐츠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당 업데이트가 인기 게시물 영역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채널 담당자분들이 더 바빠질 수 있겠네요. 혹시 더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부모가 자녀의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고,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사용 시간 알림을 선택한 후 지정된 시간을 넘어서면 휴식하라는 알림을 띄우는 기능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팔로우하지 않는 사용자는 저를 태깅하거나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과 사진, 비디오, 좋아요, 댓글 기록을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서드 파티 쿠키처럼 사용자 정보 보호와 유사한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2022년에는 마케팅 채널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마케터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으로 전하는 마케팅 뉴스, 오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정보에 만족하셨다면 새로운 이슈들 빠르게 정리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